오늘의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4월 27일 목요일 오늘의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너무나 감사해 또 찾아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서 오늘은 또 무슨 뉴스들이 이렇게 또 포럼 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먼저 알아보자고요. 그러면은 먼저 여기 KTLA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 지금 계속해가지고 지금 더워지고 있거든요. 봄을 지금 이렇게 또 지나가고 있으면서 계속 이렇게 또 더워지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또 여기 미국이 운전을 또 무지하게 많이 하는 그런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또 덥단 말이에요. 차에 이렇게 막 딱 들어갈 때 굉장히 더운데 그런데 차 들어갈 때 항상 생각을 하는 게 틴트가 되어 있으면은 얼마나 또 더 시원하겠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오늘 여기 KTLA 뉴스를 보니까 그리고 아시다시피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가 햇볕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과연 이 자동차,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이런 자동차들은 틴트를 얼마만큼까지 해도 되는지에 대한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캘리포니아를 본다고 하면은 자동차 이 뒤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이 운전석 뒤에 있는 창문들은 뒤에 유리랑 그리고 뒷좌석에 있는 창문들이랑 이런 창문들은 만약에 자동차에 사이드 미러가 있다고 하면은 완전히 다 가려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100% 틴트를 하든지 뭐 70% 틴트를 하든지 60%를 하든지 50%를 하든지 상관이 없다고 하네요. 완전히 다 가려버려도 사이드 미러가 있다고 하면은 상관이 없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고요. 뭐 아시다시피 요즘 들어서는 차량들이 다 이 사이드 미러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예전에 있지 않습니까? 어마무시하게 예전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자동차들이 사이드 미러가 없는 경우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런 법안이 이렇게 또 나온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요즘 차들은 운전석 뒤에 있는 창문들은 뭐 가려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옆에 창문 있지 않습니까? 옆에 창문은 이렇게 적혀 있는데 30%대까지 틴트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 트랜스페런시가 70%만 있으면은 창문은 한 30%대까지 틴트를 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또 함정이 있는 게 보통 차들 요즘 들어서 나오는 차들을 본다고 하면은 보통 한 30% 정도까지는 틴트가 벌써 돼서 나온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틴트샵에 가가지고 이 앞 창문을 틴트를 한다고 하면은 30%를 그냥 넘기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캘리포니아에서는 웬만해서는 이 앞 창문 있지 않습니까? 앞 창문에 조금이라도 틴트가 되어 있는다고 하면은 걸릴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앞 윈드실드는 아무것도 발라져 있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위에 조금 있지 않습니까? 조금 뭐 셈법이 조금 굉장히 좀 복잡하기는 한데 위에 조금은 뭐 4인치 가량 정도는 가려도 된다고 해요. 위에는. 그런데 앞에는 전혀 가리면은 안 된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운전석 뒤에 있는 창문들은 완전히 가려도 된다 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가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 사이드 미러 그러니까 운전석에 있는 앞에 창문들은 웬만해서는 안 건드리는 게 좋다. 아니면은 측정을 하는 기기가 있다고 하면은 30%대까지는 틴트를 해도 된다고 합니다. 트랜스페런시가 70%만 된다고 하면은 괜찮다고 하고요. 그리고 앞유리는 위에 한 4인치 정도만 가릴 수 있다. 이게 앞에는 전혀 손대면 안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어쨌든 간에 이 틴트를 해가지고 만약에 경찰한테 걸린다고 하면은 이 틴트 또 리무브 다 해야 되거든요. 걸린 이 틴트를 전부 다 빼낸 다음에 그 다음에 경찰서 가가지고 검사를 받아가지고 이 티켓 값을 내야 하거든요. 굉장히 귀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 앞에 창문은 굉장히 약하게 틴트를 하시거나 틴트 안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뒤에는 완전히 까매도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네요. 저도 항상 이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틴트를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항상 궁금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또 이렇게 또 더워지다 보니까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또 저한테 도움이 되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웨스트 헐리우드 있지 않습니까? 웨스트 헐리우드에서 어제 또 이 총격까지는 아니더라도
총을 가지고 와가지고 위협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어느 한 CCTV에 잡혔다고 하는데 이 웨스트 헐리우드에 있는 어느 한 골목길이라고 해야 되나? 이 음식점이 굉장히 많은 이 골목길에서 3명의 이 스키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범인들이죠. 용의자들이 AK-47 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큰 이 소총을 들고 와가지고 이 지나가던 사람들 3명을 위협을 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AK-47, 야 이거 또라이 새끼들이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권총도 아니고 AK-47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총구를 들이밀면서 뭐 내놓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3명의 용의자는 잡히지 않은 상태이면서 경찰은 계속해가지고 추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 가지고 이 용의자들에 대해 가지고 인포메이션이 있다고 하면은 또 제보를 해달라고 하네요. 어쨌든 미국은 이런 총기 관련해 가지고 뭐 너무나 많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항상 좀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이 스키 마스크 있지 않습니까? 스키 마스크 쓴 사람들은 웬만해서는 좀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 라고 싶고요. 그리고 이런 웨스트 할리우드 같은 곳을 본다고 하면은 또 좋은 레스토랑들도 많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또 중점을 해가지고 터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길거리 다니실 때는 조심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 이 KTLA 또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어제 이 포모나 있지 않습니까? 포모나에서 일리걸 스트리트 레이싱을 하다가 어느 한 여성이 사망을 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어느 한 어코드의 이 차량에 운전사랑 그리고 조수석에 이 여자가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목격자들의 말에 따른다고 하면은 레이싱을 한 것 같다고 해요. 이 타이어 스크래칭 소리 있지 않습니까? 끼익 하는 소리를 내면서 이 레이싱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2대의 어쿠드가 레이싱을 한 것 같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2대의 어쿠드 중에 이제 한 대의 어쿠드가 다른 차량, 이 다치 찰저가 있었는데 이 다치 찰저를 부딪히면서 사고를 냈는데 이 운전자는 사망을 하지가 않고 이 옆에 앉아 있었던 여성만 사망을 했다 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 운전자는 굉장히 크리티컬한 상태로 지금 현재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스트리트 레이싱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나 위험한 행위이고, 이게 자신만 위험한 행위가 아니라 이 다른 사람들한테까지도 굉장히 위협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말 이 뭐 스트리트 레이싱에 가담을 하지 않은 사람들한테까지도 이렇게 또 위협을 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행위이고요. 그러면서 여기 LA 타임즈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여기 캘리포니아가 한동안 계속해가지고 이 폭우를 이렇게 또 맞이를 하면서 또 홍수도 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또 홍수가 나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폭설이 내려가지고 산속에 어마무시하게 많은 눈들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캘리포니아를 본다고 하면은 엄청나게 날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막 더워지고 있어가지고 눈들이 계속 녹으면서 이 물이 계속 내려와가지고 또다시 이 침수 위기에 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이 요세미티 있지 않습니까? 이 미국의 가장 유명한 국립공원 중 하나인 이 요세미티가 폐쇄를 했다고 하네요. 요세미티도 이 눈이 계속 녹아가지고 홍수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요세미티에 오는 사람들이 좀 위험에 처해질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현재 요세미티 국립공원은 닫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USA 투데이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오늘 이 미국의 지난 1분기 이 경제 성장률이 나왔는데 1.1%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상치보다 훨씬 더 낮은 쇼크까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전망치를 크게 하회를 했다고 하네요. 지지난 분기 있지 않습니까? 2022년도 4분기를 본다고 하면은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2.6% 정도가 됐거든요. 그런데 바로 저번 분기인 지난 1분기에는 1.1%, 굉장히 많이 낮아졌죠. 그러면서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미국의 경기 침체가 아마도 조만간 올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또 전망을 한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이 미국의 경제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계속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이 계속 되고 있다 보니까 미 정부에서는 이 연준에서는 계속해가지고 금리를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금리를 계속 이렇게 또 올리다 보니까 이 경제가 얼어붙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네, 경제가 계속 얼어붙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경제 성장률까지 굉장히 낮게 나왔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네, 이로 인해 가지고 아마도 올해 말쯤에는 경기 침체가 좀 오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 CNN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디즈니가 플로리다 주지사 이 디센티스를 향해 가지고 지금 고소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왜냐하면은 이 디센티스가 지난 1년 동안 계속해 가지고 디즈니를 계속해 가지고 압박을 했다고 합니다. 네, 아시다시피 이 디센티스가 이 공화당이면서 이 플로리다에 있으면서 좀 많이 오른쪽으로 또 치우쳐지면서 그러면서 레즈비언이 게이 이런 성소수자들한테 좀 강한 압박을 이렇게 또 줬거든요. 그러면서 이 디즈니를 본다고 하면은 성소수자들도 우리랑 똑같은 인간들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평등한 것을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성소수자들한테 좀 옹호하는 그런 정책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디센티스는 이 디즈니를 엄청나게 지금 압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 이 디즈니라는 이런 기업이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디즈니 월드가 플로리다에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정부로부터 좀 많은 이런 지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지원은 해주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디센티스는 이런 정부 지원 같은 것들을 막 하나둘씩 끊고 있다고 하고 계속해가지고 이 디즈니를 압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차별이다라고 하면서 디즈니가 디센티스를 향해가지고 지금 고소를 했다고 하네요. 계속해서 지금 이 디센티스는 이 정치적으로 좀 우위에 있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지금 보복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가지고 정치적인 보복 좀 멈춰라 라고 디즈니는 소송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디센티스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공화당 내에서 이 트럼프랑 같이 이 대선 후보로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마도 이 트럼프가 대선 후보로 올라오겠지만 이 디센티스 역시 인기가 있기는 있다고 합니다. 뭐 당연히 트럼프가 더 많겠지만 그러면서 이 바이든 대통령을 본다고 하면은 이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현재 이 다음 대선에 나오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차라리 어차피 2024년도에 이 대선에 나갈 거면은 디센티스보다는 트럼프가 더 쉽다라고 하면서 디센티스가 안 나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 것처럼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도 웬만하면은 트럼프가 후보로 올라오는 게 자신이 다음 대선에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그런 소리죠. 아무래도 이 바이든 대통령을 본다고 하면은 나이가 또 굉장히 많이 드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젊은 이런 대통령 후보가 나온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좀 많이 딸리겠죠. 차라리 그럴 거면은 트럼프 같은 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후보로 나와가지고 경쟁을 한다고 하면은 훨씬 더 이제 이길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 쪽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 로이터 통신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러시아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는 참호를 엄청나게 파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이 러시아는 이 4개 주를 먹지 않았습니까? 우크라이나 동쪽에 있는 이 4개 주를 먹으면서 거의 이 러시아가 원했던 것은 이뤘거든요. 이루긴 이뤘지만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계속 이렇게 또 반격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자신이 먹은 땅들을 또 지켜야 하기 때문에 참호를 또 거기다 엄청나게 지금 파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올 봄에 그러니까 이제 지금이죠. 지금 이제 조만간 우크라이나에서 대반격을 해올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기밀들이 어마무시하게 유출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기밀 속에서는 이 우크라이나가 이제 조만간 엄청난 대반격을 할 것으로 모두 다 지금 알려진 상태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에서도 지금 계속해가지고 작전을 변경을 하고 있기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러시아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이제 조만간 대반격을 해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참호를 지금 엄청나게 파대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러시아는 이제 방어 태세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방어를 하면서 자신이 지금 먹고 있는 이 4개 주들에 대해 가지고 계속 먹을 거다
라는 그런 소리이죠. 하지만 이 우크라이나는 계속해가지고 이제 자신의 땅을 되찾기 위해 가지고 계속 싸우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러시아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러시아 경제 상황은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합니다. 이렇게 괜찮으면서 뭐 어마무시하게 커다란 전쟁, 이런 격전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 상태로 1년 동안은 계속 버틸 수가 있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아마도 이 전쟁은 적어도 1년은 더 갈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이 러시아 이 푸틴을 본다고 하면은 푸틴이 계속해가지고 병력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모으고 있는데 좀 소리 소문 없이 계속 조금씩 계속 모으고 있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 러시아의 지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집이 된 이 병력이 40만 명이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러시아 병력은 이 전쟁을 시작을 했었을 때보다 훨씬 더 지금 많아진 상태이다 라고도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지금 이 우크라이나도 이제 대반격을 앞두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조금 걱정이기도 하다고 하네요. 뭐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계속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 러시아를 본다고 하면은 이 병력이 굉장히 지금 많이 늘어난 상태이다 라고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대반격을 하기는 해야겠지만 이게 좀 셈법이 지금 굉장히 지금 어려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이 기밀도 나온 것도 있고 그리고 이 러시아의 병력 도 너무나 커진 것도 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는 계속해가지고 더 많은 최첨단 이 무기들을 원하는데 그런데 이 미국에서는 아직까지 잘 보내주고 있지 않아가지고 이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은 계속 이렇게 조금씩 밀어주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제가 어제 뉴스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미국 내에서도 우크라이나를 계속해가지고 도와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의견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돈이 너무나 많이 쓰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 우크라이나 대반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대반격에서 우크라이나가 어느 정도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을 보여줘야지만 미국에서 계속해가지고 밀어줄 거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뉴스에 어저께 올라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반격이 우크라이나한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좀 계속 신중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대반격이 계속 조금씩 미뤄지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도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은 이번 봄에 벌써 이루어졌어야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봄이 한창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반격을 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좀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쪽에서. 그러면서 여기 로이터 통신을 본다고 하면은 야 이거 좀 낯뜨거운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현대 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이 현대 자동차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이 현대 자동차가 미국의 이 엘라바마에 굉장히 큰 이 공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엘라바마에 있는 현대 공장에서 이 미성년자 있지 않습니까? 나이가 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미성년자를 써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게 이게 신고가 들어가가지고 이 조사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조사가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뉴스에 보니까 이 멕시칸 이 나이 어린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나이 미성년자 애들, 18세 미만 애들 일을 할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아이들이 발견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나이가 좀 어려 보이는 아이들한테 가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 아이는 자신은 18세라고 하면서 이제 갓 성인이 된 거죠. 자기는 18세라고 하면서 아이디를 보여줬는데 그런데 이 아이들을 신원 조회를 해보니까 이 아이디는 35살에 다른 주에 살고 있는 뭐 테네시 주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이 페이크 아이디를 만들어가지고 현대 자동차 공장에 이렇게 취업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 현대 자동차도 지금 좀 많이 궁지에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사람들을 고용을 할 때에는 이 차일드 어뷰즈라는 이런 법이 또 굉장히 또 세게 있거든요. 미국에서는 이 차일드 레이버가 굉장히 엄격하게 통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나이가 어린 이 멕시칸 이 서류 미비자들, 이 불법 체류자들을 쓰고 있다라는 것은 미국 내에서 이거는 진짜 크게 걸린 거거든요. 지금 이 현대자동차에 크게 걸려가지고 좀 문제가 아마도 커질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근데 거기에다가 아시다시피 지금 현대 기아 자동차들이 엄청나게 털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굉장히 심플한 이 세큐리티 디바이스를 넣지 않아가지고 원가 절감을 거기서 해버리는
까닭에 지금 현대기아 자동차들이 미국 내에서 엄청나게 털리고 있다 보니까 현대기아 자동차들을 산 사람들이, 오너들이 이거 말이나 되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소송에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소송도 있고, 그리고 이 엘레바마 현대자동차 이 공장에서 미성년자 16살짜리 불법 체류자 아이가 이 가짜 아이들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이 아이디도 제대로 검사를 안 해봤다라는 그런 소리죠. 대기업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지금 현대기아 자동차는 조금 많이 위태위태해 보이는 게 아닌가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BBC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제리 스프링거라고 해가지고 유명한 이 TV 쇼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고딩 때인가 대학생 때인가 제가 그 당시에는 또 테레비가 한참 동안 많이 보고 있을 때, 저는 지금은 테레비를 보지는 않는데 예전에는 이 TV밖에 없으니까 인터넷에서도 동영상 같은 게 안 나오니까 옛날에는 인터넷에서 동영상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TV에서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TV로 이런 공영방송을 보고 있었을 때 이런 제리 스프링거 그런 TV 토크쇼가 굉장히 또 인기여가지고 많이 했었거든요. 저도 많이 보지는 않았고 스쳐가면서 봤는데 이 제리 스프링거 이 MC가 이 TV쇼 호스트가 얼마 전에 췌장암에 걸려가지고 결국에는 사망을 하셨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향년 79세라고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또 TV쇼 호스트였다 보니까 이렇게 또 뉴스에 또 크게 나오네요. 그러면서 요 또 BBC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이 미국에서 어마무시하게 커다란 일을 일으킨 기밀을 엄청나게 많이 유출을 시킨 이 잭 텍세이라 있지 않습니까? 이 잭 텍세이라 이 21살짜리 전에 이 공군이었죠. 전에 공군이었던 이 기밀 유출자는 이런 뉴스가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이 매스 슈팅 있지 않습니까? 이 총기 난사를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본 적이 있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 자신이 계속해가지고 이 기밀 유출자로 몰리다 보니까 이 총기를 난사를 하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봤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위협을 가하면서 이 총기 난사하는 것들도 이렇게 좀 인터넷에서 찾아봤었다고 하네요. 야, 이거 완전히 또라이 새끼가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죄를 아주 달게 받아가지고 절대로 사회로 좀 안 나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그러면서 여기 이 워싱턴 포스트에서도 지금 미국 지난 1분기 경제 성장률을 본다고 하면은 1.1%가 나오면서 크게 예상치를 크게 하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또 새롭게 이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이 리세션이 또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트리거가 돼가지고 좀 불안해 있기는 있지만,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미국의 경제 성장이 많이 다운이 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미국의 소비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거기에다가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가지고 이 미국의 이 은행 위기가 겹치지 않았습니까? 은행 위기가 겹치고 거기에다가 소비 둔화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미국의 지난 1분기 경제 성장률은 굉장히 형편없었다라고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올해 말 있지 않습니까? 올해 말에는 경제 성장률이 1%도 못 미칠 것 같다 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미국은 리세션을 이렇게 또 맞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여기 워싱턴 포스트로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대한민국 대통령인 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미국을 지금 방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대통령이랑도 이제 회담도 하고, 그리고 전 세계 최고 부자인 일론 머스크 있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까지 만났었다고 하네요. 일론 머스크까지 이렇게 또 만나면서 또 책자까지 준비해 가가지고 대한민국에다가 이 테슬라 이 공장, 이 기가 팩토리 좀 만들어 달라 라고 이렇게 또 책자까지 이렇게 또 건네줬다고 합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에다가, 우리 한국에다가 테슬라의 기가 팩토리를 짓는다고 하면은 엄청나게 도와주겠다. 세금 같은 거나 뭐 부지 같은 거 확정하는 거나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엄청나게 도와주겠다 라고 이렇게 프로포즈 같은 거를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얼마 전이죠. 얼마 전에 이 콩그레스, 이 국회에 가가지고 연설까지 했다고 하네요. 연설을 또 마치면서 뭐 기립박수도 받았다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인베스팅닷컴, 이 미국의 주식시장을 본다고 하면은 오늘 주식시장
또 오랜만에 상승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지난 1분기에 좀 크게 하회를 했다. 예상치보다 크게 좀 못 미쳤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미국 주식시장은 지금 엄청나게 잘 오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메타 있지 않습니까? 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이 메타의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예상치보다 훨씬 더 좋게 나왔다고 하네요. 예상치를 상회를 하면서 지금 메타를 필두로 해가지고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잘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메타 주식을 본다고 하면은 메타는 15% 폭등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이렇게 메타가 실적이 좋게 나오는 이유는 중국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완화를 하면서 다시 지금 막 쌩쌩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쌩쌩 돌아가면서 중국에서부터 또 매출이 굉장히 지금 뭐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하고요. 거기에다가 페이스북이 엄청나게 감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비용 절감도 엄청나게 잘 됐다고 해요. 거기에다가 이 페이스북 이 메타에서 AI, 이 인공지능에다가 굉장히 지금 투자를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AI에서도 이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지금 매출이 지금 많이 생산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메타 실적이 굉장히 또 좋게 나왔다고 합니다. 예상을 하고 있었던 거는 예상보다 더 많이 낮게 나오겠다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페이스북의 이 주식이 또 많이 내려가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이 투자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적을 까서 보니까 굉장히 좋게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메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나스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식시장 지금 엄청나게 잘 오르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더 이코노미스트를 본다고 하면은 이스라엘이 건국이 된지,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이 땅을 차지를 하게 된지 75주년이 됐다고 합니다. 75주년이 되면서 지금 이 이스라엘의 위기는 안에서부터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이 네타냐후 총리가 이렇게 또 된 뒤로부터 지금 이스라엘에서 좀 많이 안 좋습니다. 너무나 이 구구 성향을 가진 이 네타냐후가 이 총리가 된 뒤로부터 이 주변 국가들한테 좀 너무나 강압적으로 이렇게 또 대하고 있다 보니까 이 국제적으로도 좀 안 좋은 눈초리를 지금 받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스라엘 내에서도 이 네타냐후가 지금 뭐 거의 독재자식으로 지금 뭐 바꾸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굉장히 똑똑하단 말이에요. 이거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 이스라엘 내에서도 시위가 계속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네타냐후가 총리가 되면서 이스라엘의 위기는 지금 내부에서부터 나오고 있다. 75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땅을 새로 이렇게 차지한 지 75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또 위기를 맞이를 하고 있다 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좀 잘 좀 풀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이런 독재자가 있다고 하면은 분명하게 망합니다. 분명하게 망하기 때문에 제발 이 독재자 먼저 이렇게 끌어내리던지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 이 더 가디언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이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 있지 않습니까? 이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이 이 차일드 섹스 트래피킹 있지 않습니까? 이것의 온상지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미국에서는 이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이 SNS 서비스로는 단연 최고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서 굉장히 또 나이가 어린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들이 뭐 페이스북이나 특히 인스타그램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면서 자신의 뭐 사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미국에서 또 이런 차일드 뭐 그런 거 또 좋아하는 이 또라이 새끼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아이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 디렉트 메시지 있지 않습니까? 디렉트 메시지를 보내면서 좀 은밀한 부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이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돈을 보내주겠다라고 하면서 돈을 보내주면서 그런 사진 좀 보내달라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야 미친 새끼들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 이 페이스북이나 이 인스타그램은 그러니까 메타죠. 메타에서는 이것을 방지를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힘들다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이게 또 비밀리에 이 디렉트 메시지로 이렇게 오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모든 것을 또 다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어려움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이런 차이
차일드 섹스 어뷰즈가 지금 온상지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더 관련해서 올라오고 있네요. 이것도 또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좀 나이가 어린 아이들이 있다고 하면은 웬만하면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안 하게 하는 게 답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애들도 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하지 못하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핸드폰도 안 주고 있어요. 뭐 핸드폰은 있기는 있는데, 그거는 그냥 뭐 유튜브 보는 용, 유튜브 잠깐 보거나 아니면은 넷플릭스 보는 용, 그걸로만 주고 있지. 뭐 우리 아이들이 뭐 계정을 만들어 가지고 페이스북을 한다네, 뭐 틱톡을 한다네, 인스타그램을 한다네, 뭐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해야 하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 CNBC 뉴스에서도 이 페이스북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페이스북이 어제 애프터 아워 때 이렇게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 발표가 또 굉장히 좋게 나와가지고 오늘 지금 15% 팝, 어마무시하게 폭등을 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 이 페이스북, 이 메타가 폭등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중국하고 이 AI 분야에다가 투자를 잘하고 거기에다가 해고 같은 거 비용 절감을 엄청나게 잘해가지고 지금 다시 페이스북이 살아나고 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페이스북을 본다고 하면 이 메타를 본다고 하면은 올해 들어서만 지금 뭐 한 대략 한 4개월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올해 들어서만 한 대략 한 74%가 폭등을 했다고 합니다. 4개월 만에 74%나 폭등을 했다. 엄청나게 오른 거죠. 뭐 어마무시하게 올해 들어가지고 이 페이스북이 이 메타가 올랐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엄청나게 많이 폭락을 했었기 때문이죠. 엄청나게 폭락을 했다가 지금 살짝 폭락한 거에 비해서 살짝이죠. 어쨌든 뭐 많이 지금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페이스북을 본다고 하면은 페이스북은 이 인풋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는 비용이 별로 없어요. 들어가는 비용이 별로 없는데 반해가지고 버는 돈은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페이스북의 주가는 이렇게 잘 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 US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오늘 이 하원 있지 않습니까? 하원에서는 이 미국 정부에서 그러니까 이 바이든 대통령 정부에서 스pen딩을 하는 것을 컷을 하는 좀 그만 써라 라고 하는 그런 비를 지금 통과를 시켰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이 통과를 시키게 되면서 부채 한도를 올려주기는 주겠지만 이 정부에서 우선 이 스pen딩을 좀 줄여라 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하지만 이렇게 스pen딩을 줄여버린다고 하면은 지금 미국 경제가 지금 흔들흔들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스pen딩을 써가지고 이렇게 팍팍 밀어줘야지 이제 앞으로 또 팍팍 미국이 또 올라갈 수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에다가 어마무시하게 많은 공장들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공장들을 지으면서 이게 지금은 이 성장통이거든요. 지금은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공장을 짓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막 팍팍 돌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한번 이렇게 다 공장들이 지어지고 이게 팍팍 돌아간다고 하면은 앞으로 이 미국의 경제는 또 굉장히 또 많이 잘 오를 것으로 이렇게 또 전망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공화당에서 이거를 막는다고 하면은 또 크게 문제가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 정부가 밀고 있는 게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뭐 전기차 분야 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미래에 잘 이렇게 굴러갈 기업들에 대해 가지고 어마무시한 뭐 반도체 투자하는 것들 뭐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미국 기업을 밀어주고 있는데 미국 정부에서 그런데 이렇게 공화당에서 막아버린다고 하면은 공화당에서 뭐 많이 줄여버린다고 하면은 좀 많이 힘들 거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반도체 기업들이나 뭐 솔라 패널 기업들이나 뭐 전기차 기업들이나 공화당이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안 좋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이 스pen딩을 줄여버린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실업자들이 나올 거다라고 이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정부 보조금을 못 받으면은 그만큼 사람을 못 쓰니까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이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은 좋지는 않다라고 보고는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하원을 본다고 하면은 하원이 지금 공화당이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원에서는 이 비리 이렇게 또 통과가 됐지만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이것을 이제 거부권을 행사를 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지고 있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치킨 게임이 될 거라고 합니다. 네, 서로 이렇게 공을 너 잘못 내 잘못 이렇게 하면서 폭탄을 계속 왔다 갔다 할 거라고 하네요. 이러다가 또 6월달 된다고 하면은 극적으로 우리들이 합의를 봤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오겠죠? 나오겠죠. 어쨌든 미국이 부도를 할 가능성은 굉장히 적기는 적다고 합니다. 굉장히 적지만 어쨌든 지금 좀 정치적인 쇼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하여간 미국이 이제 부도가 난다라는 그런 위협이 조금 있기는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트럼프를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는 계속해가지고 소송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소송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바로 1월 6일 의사당 난임 사건에 대한 이 소송인데, 이것에 대해 가지고 이 펜스 부통령이 나와가지고 증언을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트럼프는 그것을 막기 위해 가지고 항소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항소를 했는데, 그런데 법원에서는 트럼프가 한 그 항소를 기각을 해버렸다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트럼프는 1월 6일 사태에 대해 가지고 또 좀 큰일 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앞으로 이 트럼프가 맞이하게 될 어마무시하게 많은 이 재판들이 있거든요. 이 재판들을 또 본다고 하면은 또 굉장히 재밌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이 재판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트럼프가 이번에 무조건 대통령이 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할 거란 말이에요. 자신이 대통령이 돼야지만 자신한테 재판에 걸린 것에 대해 가지고 기각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2024년도 대선은 트럼프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 미국의 신규 실업 수당 신청 건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나왔는데 23만 건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3주 만에 다시 하락세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미국의 노동시장이 다시 이렇게 뜨거워지고 있다는 그런 소리죠. 미국의 노동시장은 아직도 좀 튼튼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어제도 한 30% 넘게 폭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엊그저께는 50% 폭락, 어제는 35% 폭락, 그리고 오늘은 조금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기는 있지만, 그런데 지금 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주가를 본다고 하면 뭐 5달러대거든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막 100달러 그랬거든요. 100달러 넘어가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 아마 90 몇 %가 폭락을 하게 되면서 5달러인데, 그러면서 지금 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자산 있지 않습니까? 이 자산들을 이 대형 은행에다가 좀 도와달라고, 매각하는 걸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형 은행들에서는 좀 꺼린다고 하네요. 꺼리게 되면서 지금 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좀 너무나 위기에 봉착해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또 다른 은행 위기가 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어제는 이 미국 정부에서 인터뷰를 하지 않겠다, 개입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해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개입을 하지 않아. 그리고 이 대형 은행들에서도 웬만해서는 안 도와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굉장히 지금 난처한 상황이 있다고 합니다. 이대로 가다가 또 만약에 파산을 한다고 하면은 큰일 나지 않을까. 좀 더 많이 심리적인 게 또 크지 않습니까? 주식은. 그래가지고 좀 많이 또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이 테슬라를 본다고 하면은 테슬라는 어제 이 시총 5천억 달러가 깨졌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어제도 이 테슬라는 좀 많이 내려가가지고 시총 5천억 달러가 깨지게 됐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아시다시피 이 테슬라에서 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게 나왔죠. 뭐 이렇게 파는 것은 굉장히 늘었지만 판매 대수는 늘었지만, 그런데 이 순수익이 지금 좀 많이 갉아먹고 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의 차량들, 이 테슬라 모델 Y랑 그리고 이 테슬라 모델 3를 지금 굉장히 가격을 공격적으로 내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가 가지고 가는 그런 이익들이 많이 줄어들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주식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아시다시피 지금 계속해가지고 이 자동차 시장에서 조금 얼어붙고 있거든요. 얼어붙다 보니까 이제는 뭐 거의 대부분 이제 차량들에서는 이제 마크업이 이제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그리고 이 테슬라 차량들도 가격이 굉장히 많이 다운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테슬라 모델 Y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재고가 지금 쌓여가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이 테슬라에서는 역대 최대 재고, 테슬라 모델 Y의 재고가 지금 쌓여가고 있다 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이렇게 가격을 후려쳤는데도 불구하고 재고가 쌓여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아무리 가격을 이렇게 내린다고 하더라도 차량이 지금 많이 팔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소리는 사람들이 차를 안 사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차량 인더스트리가 조금 얼어붙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도 이렇게도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이 AI 인공지능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런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AI에 먼저 이렇게 투자를 많이 했었던 이 마이크로소프트 있지 않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엄청나게 치고 올라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하고 있는 이 빙이라는 이 서치 엔진 있지 않습니까? 이 서치 엔진에다가 이 AI, 이 챗 GPT까지 얹어가지고 굉장히 지금 많은 인기를 얻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구글을 본다고 하면은 구글에서도 계속해가지고 이 AI에다가 이 투자를 하고는 있기는 있지만, 그런데 이 AI 투자를 하는 게 이 마이크로소프트보다는 조금 덜하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AI가 계속 이렇게 또 훨씬 더 발전하는 반면에 이 구글을 본다고 하면은 좀 많이 떨어진다고 하네요. 챗 GPT보다는. 그래가지고 예전에 이 필름 카메라에서 이 디카로 바뀌면서 이 코닥 있지 않습니까? 코닥이 이렇게 망한 것처럼 구글도 이렇게 코닥의 수순을 밟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구글도 빨리 변화를 이렇게 맞춰가지고 이런 AI 같은 것들을 빨리 많이 접목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써야 하는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이대로 계속 가다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한테 다시 좀 밀릴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알리바바나 이 화웨이를 본다고 하면은 이 중국에서도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또 크게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데, 그런데 이 미국에서는 안보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 중국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쓰는 것은 좀 위험하다라고 하면서 수출 통제 명단에 이렇게 또 올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 미국산 이 클라우드 서비스가 더 많이 매출을 올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중국이 계속 치고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계속해 가지고 중국을 견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견제를 해야만 하겠죠. 해야지만 미국이 다시 중국을 이렇게 밟고 다시 잘 올라갈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도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 국제 유가를 본다고 하면은 국제 유가는 어제 또 폭락을 했다고 합니다. 한 3.5% 정도 이렇게 또 폭락을 했는데, 이렇게 폭락을 한 이유는 세계적인 이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이 유가가 또 많이 폭락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지금 유가는 한 75달러 정도 이렇게 또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70달러 중반대로 계속 쭉쭉 내려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이 브라질에서 중국하고 무역 거래를 할 때에는 위완화를 쓰겠다라고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또 뉴스를 보니까 아르헨티나 있지 않습니까? 아르헨티나에서도 이 중국이랑 거래를 할 때에는 위완화를 쓰겠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지금 이 중국에서 이 대외 거래를 하는 것들 중에 예전에는 달러를 더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는 위안화를 더 지금 많이 쓰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역대 처음이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 생산을 무기로 해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파워를 얻어가고 있는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구수 있지 않습니까? 한 나라에 사람들이 많은 게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국력이 파워가 아닌가, 한 나라의 파워가 아닌가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러시아가 이 해외로 수출하는 이 원유 있지 않습니까? 해외 수출 원유가 3분의 1로 줄어들었다라는 그런 아주 기분 좋은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미국을 필두로 해가지고 서방 세계에서 계속해가지고 러시아를 제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 유가 같은 것들, 이 가격 상한제도 두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원유는 계속 수출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은 러시아가 빨리 망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빨리 좀 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